아니 선생님, 네? 수강평 읽어보셨나요? 다 보죠. 다 보죠. 오늘은 수강평 읽기를 해볼 건데요. 오케이. 수강평이 있으신가요? 인상 깊었던 수강평? 사실 첫인상은 제목에서 오거든요. 그 제목 중에 조회수 제일 많은 거 한강만 들어보셔도 압니다. 그게 대단히 인상 깊었다? 아니 어떤 학생이 수강평을 쓰기 싫었대요. 아, 맞아. 그 친구가 되게 초반에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수강평을. 정답은 선생님 아는 사람 있나요? 저는 하나도 몰랐고 OT 다 들어보고 이번에 택한 건 도박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학생을 도박을 시키신 건지 이 학생이 도박 결심을 하게 된 이유. 질문이 어렵다.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뭘까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 수강평에 써준 거 보면은 OT를 보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OT에서 어떤 걸 느꼈던 것 같은데, 제가 OT를 어떤 데 초점 맞추고 준비를 했냐,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를 해보고 고생해본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긴 했어요. 제가 수능을 4번을 보고 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행착오들을 안 겪게 혹은 덜 겪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OT를 한 거거든요. OT 내용 자체가. 아마 그 친구가 원래 공부를 좀 해보고 이런저런 고생을 해보면서 OT에서 그런 공감 포인트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봅니다. 진짜 OT만 보고 거의 질른 거라서 결단이 대단하죠. 그 외에도 수강생의 마음을 잘 읽었다, 이런 수강평이 되게 많은데 대체 이 수강생 초점은 어떻게 이해를 하신 건지. 그거는 사연이 좀 길죠.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강사 시작할 때는 제 관점에서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가르치는 내용의 본질은 이거랑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표현, 용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거냐, 그런 거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제 관점에서 초창기에 준비했던 수업은 한 2, 3등급 대에서 1이나 100분이 100 이상을 노리는 학생들의 니즈를 시작부터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현장에 오는 친구들이 높은 3, 2, 낮은 1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고 그냥 3, 4, 5가 거의 다인 거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100분이 90 몇 이상이 돼야지 느낄 수 있는 니즈를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업이 잘 안 됐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조언을 받자니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도 애들이 퇴원할 때 사실 자기 속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시간이 안 맞는다, 다른 과목이랑 그런 다른 이유를 둘러대지 네 수업에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 그냥 혼자 피드백을 막 한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 막 수강생들 데이터도 보고. 그러다 내린 결론이 시작 단계부터의 논리를 쌓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인강에 올라가 있는 기본 담원 및 다볼담 앞부분 수업들이 그 기초를 되게 쌓아주거든요. 100분이 90대에서는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라서. 근데 그 밑에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뒤에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수강생들이. 내가 몰랐고 필요한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준다는 느낌을 그런 부분에서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자, 그럼 이쯤에서 좀 라이트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왜 뭐? 그렇게 닮은 꼴이 많으신 겁니까? 닮은 꼴. 맞아. 빼꼼 닮았어요. 그거를 회사에서 베스트 수강평으로 선정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닮은 꼴이 많다기보다 학생들이 닮은 꼴을 찾고 싶어 한다. 그냥 쟤 누구 닮았어 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닮았다. 재미도 있고. 천의 얼굴? 그런 건 아닐 텐데. 근데 재밌어요. 뭐 누구 닮았다고 하든. 근데 그 좀 뭐라 그래야 돼? 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고 해야 되나? 빼꼼 빼꼼 있고 나폴리 마피아 있고, 저는 진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그 박서준 얘기도 나오고. 저 박서준 얘기는 진짜 메가스터디여서 처음 들어요. 근데 너무 안 닮았으니까. 그러면 닮은 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수강평에 제일 많이 나오는 네. 강의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볼담 언매 아니면 다볼담 독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엄매 얘기가 수사나리만치 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학생들이 엄매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가요? 언매 수강평이 많은 게 수상하긴 하죠. 왜냐면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는 공통과목 강의를 더 많이 들으니까. 글쎄요. 근데 제 거 언매 수업이 좋아요.
좋아. 언매 공부를 내신이든 뭐 수능을 위해서든 뭐든 공부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 뭔가 해소 안 되는 찝찝함을 들고 온 상태로 제 수업을 딱 들으면 이거 다르다 느낌 들긴 할 거예요. 제가 언매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하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뭐 내용 과목이 그런 게 어딨냐 하시겠지만 그거는 뭐 한강 들어보시면 알 텐데 공부를 해본 학생들이 매력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언매는. 그 학생들이 다른 교재나 강의에서 해소하지 못했던 것들이 뭔가 퍼즐이 쫙 맞춰지면서 한 번에 정리되는 느낌? 그러면 대체 왜 공통 과목보다 언매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수험생이었어서 그거 심리를 좀 아는데 독서문학은 아무래도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강사한테 손이 잘 안 가. 그런 게 좀 있는데 언매는 선택 과목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제가 언매가 개념 강의 볼륨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 포함 다른 회사 다 합쳐도 아마 언매 개념 강의 볼륨이 제가 제일 적을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개념 정리 빠르게 하고 싶다. 뭐 겨울방학 때 한 4주 안에 해볼까? 3주 안에 해볼까? 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제 강의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짧다고 그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얘기는 다 하거든요. 불필요한 볼륨을 빼려고 노력을 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중간에 막 개념 확인용 OX 퀴즈 이런 거. 저는 사실 인강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현장 강의에서 애들을 끌고 간다. 그럴 때는 얘네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걸 확인 안 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좋다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강은 사실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빼다 보니까 볼륨이 확 줄더라고요. 암기 안 해도 되는 것을 많이 얘기해요.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왜 외우지 않아도 되냐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몇 마디 치고 외우지 않아도 되고 끝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볼륨이 좀 적죠? 상대적으로. 그게 유효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의 언매 강의를 아직까지 선택을 하지 않은 노베이스에게 한마디. 사실 다른 강의를 듣고 있다 하면 들으세요. 괜찮아요. 왜냐면 언매 내용 과목이고 제 거여야만 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근데 뭐 들어보시면 다르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라이트한 질문인데요. 판서를 너무 잘하신다. 판서가 너무 깔끔하다. 판서.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은데 네. 비결이 뭡니까? 판서 비결? 태어나야 돼요. 아예 진짜로. 제가 종이 글씨는 그렇게 안 이쁘거든요. 근데 판서 글씨도 예쁜 건 아닌데 판서가 예뻐 보이려면 글씨가 크고 간격이 좀 좁아야 되고 줄이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서체 예쁜 것보다 체계가 있어야 돼요. 체계. 뭔가 체계를 따라서 조직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예뻐 보여요. 뒤에 칠판이 있거든요. 정당원 국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번 적어주실래요? 뭐요? 사실 없는데? 잘 안 나온다. 제가 보드마카로 수업하던 시절도 있거든요. 이게 액체라서 이렇게 원심력을 활용해서 바깥쪽으로 잉크를 밀면 잘 나옵니다. 오. 대박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학생들의 수강평을 읽어봤을 텐데 종합적으로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이거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온라인에 수업을 올린다 할 때 기대가 큰 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거 학생들이 좋아할까? 그런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수강평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내가 준비 나쁘지 않게 했다. 약간 안도의 느낌 드는 거 있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기대 반 의심 반 했는데 수강평들 덕분에 좀 의심이 사라진 느낌? 이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강평을 예쁘고 곱게 잘 적어준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그렇게 정성 들여 수강평 써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 조교들하고 저희 연구실 실장님 그리고 지금 카메라 뒤에 있는 PD님 여러분이 써주신 글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실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임할 테니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강 준비하면서 절대 듣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말이 있어요. 이 얘기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강 1년차는 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 스튜디오 강의를 따라오고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완강 템포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임할 테니까 끝까지 열심히 같이 달려봅시다. 저희 수강평 이벤트 주기적으로 있을 예정이에요. 자주 찾아와 주시고 이벤트 아니어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